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건강경이 종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경험한 것을 표현함으로 해서 내 안에서 반야를 경험합시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평상시에 애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걸 많이 운전 중에 많이 얘기하고 그랬죠. 꿈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들놈은 독일로 나갔고요.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고 왔고요. 뭐 별 평상시 하던 대로 보냈고요. 딸내미가 이제 카나다로 워킹 홀리데이 하겠다고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 정부에서 허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는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듣는 순간 어릴 때하고는 못 느꼈던 그 뭐랄까 부담감이 좀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항상 해왔던 얘기인데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경험해봐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부담감이 쫙 물려오는 게 부담감이 오는구나. 아이들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요. 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네, 왜 그랬나 부담감이라서 그리는 순간 예전에 내가 20대 30대 초반 뭐 밖에 나갔다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국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그 기억, 뭐가 잘못됐지, 왜 들어왔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부터 해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얘를 보낸다고 하는 게 이제 가서 그러면서 그런 기억과 함께 그때처럼 또 돈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부담감이 쫙 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그런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제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를 나가게 되면 어쨌든 첫째적으로 이제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걱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없이 사는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거기에 위축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감정이 올라온 건지는 분명히 정리가 안 되더라도 뭔가 마음이 무겁다. 그것이 경험이 되셨군요.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 업장이 올라오든 긍정적인 업장이 올라오든 그냥 그 알아차림만 하는 거죠. 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면 나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안 올라오길 바라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두려움, 걱정, 부담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이 오더라도 그게 올라왔구나 까지만 거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담감이 간 건 이미 판단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체를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일단 어쨌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작용이 된 거죠. 내 의식이 그냥 인정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그거에 끄달리고 있으면 끄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그래도 괜찮으니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힘든 거는 아동 성장기에 형성된 두려움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부담된 마음은 아동기의 마음이에요. 아동기 때 마음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이래서 생기는 부담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내가 감수하고 해결해 나갈 이미
상황이 돼 있어요.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아동 심리가 작용했을 뿐이에요. 아동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죠. 아동 심리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며칠 전에 한 4일 전인가요? 우리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저를 법당에 이렇게 거실이고 법당에 우물반자가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비구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스님의 몸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약하게 생겼어요. 근데 명이 자기가 짧다. 그래서 명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베풀어야 된다. 본인 말이. 그래서 저기 우물반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집어서 한 건 잘한 건데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야말로 돈을 안 받고 그냥 노동의 대가는 안 받고 자격값만 내라. 그래갖고 3일이면 한 달에 갖고 조파를 얼마 안 납두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 자꾸 하라 해서 또 그분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야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길래 그러면 정말 그렇게 꼭 저기 돈도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나는 그걸 가정을 잘 보니 그 스님이 목수예요. 절을 짓는 목수.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했지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불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말하고 이제 틀려지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본인이 또 절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재울 수 없으니 모텔을 얻어갖고 혼자 한다던 분이 또 어떤 목수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거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까지 같이 자는 이제 숙박비를 다 물어줘야 되고 일도 시간이 뭐 한 8일, 3일이면 한다던데 그게 3일이 할 수 없는 건데 8일도 더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텔비도 장난이 아니었고 남은 나무값들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품값도 달라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치사해갖고 내가 그 순간에 줬어요. 많이는 못 줬지만 목수치고는 다 많이 줄 수는 없었지 돈이 없어서 자기도 이제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서 속이 후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그 스님이 딱 온 거예요. 아 왔어요? 네. 찾아왔는데 그 어떤 예전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물론 나도 잘 안 변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뀌길 바라는데 마음인데 뭐 좀 더 해져 갖고 와가지고 계속 돈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실 스님들이 돈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없어도 없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사는 편인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누가 갖다 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다들 밤에도 밤 10시 된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밤에는. 근데 좀 한편으로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안에서는 역겹다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스님이 전화가 안 할 수 있을까?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여기 오는 도중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공부하러 간다니까 어디를 그렇게 제가 없을 때 한 번 왔다 갔대요. 나도 어디 빨빨거리고 그 처산 있는 데서 저 스님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갖고 절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10년이 지났으면 본인도 나이가 10살 더 먹었을 것이고 나도 그럴 만큼 들었는데 앉아가지고 뭐 살만 뒤룩뒤룩 쪘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처자님 앞에서 핀잔 주기도 뭐 하고 참았는데 어제 밤에 10시에 전화 왔길래 지금 거짓말을 했죠. 여기 지금 다른 데 와 있으니까 다른 데 와 있는 건 맞았지. 강릉에서 오늘 왔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지금 다른 분들이 있으니 끊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오는데 전화가 또 와가지고 뭐 바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바쁘다 그랬더니 돈 벌러 다니라고 바쁘고 막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공부하러 오면서 꼭 참았지. 스님 나 지금 운전 중이니 그냥 끊으세요 했는데 오면서 계속 그래요. 저 스님이 다음에 전화 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생각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스님 여지껏 뭐 했냐고 그렇지. 고성세월을 했냐. 지금 예전에 그 얘기를 내 마음에서 나온 대로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막 올라오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굉장한 거부 반응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전화 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 하셔요. 하시고 이제 알아차림의 연습이 됐기 때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의 현상이 유지가 돼서 내가 이제 나쁜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제 악구 나쁜 말을 했다, 뭐 욕을 했다 그렇게 했더라도 알아차림의 상황 유지된 상태에서 하면 그것이 업이 닦여요. 오히려 닦일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이 안 되고 내가 업장이 나왔을 때는 휘둘려서 업이 쌓이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그 상황이 유지된 상태에서 나의 기존의 업이 올라오는 건 부정적인 업이 올라오는 건 닦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제 말에 논거를 댈 수 있냐면 스님들은 계를 받잖아요. 5계든 10계든 뭐 3위계든 비구계, 보살계 계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계가 뭐 비구계만 해도 250개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상황에 점계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처음부터 계를 250개, 300개, 500개를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상황에 같이 공동체를 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잘라내기 위해서 계를 만들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점계라고 말하지 않아. 자꾸 점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만들면 돼. 귀를. 백장선사처럼 청규로 그냥 처음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 선원에 오는 사람은 요 규율에 정확히 맞춰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계는 우리가 수지하고 있는 게는 점계라 이 말이에요. 점계. 그때 상황 인연에 따라서 형성된 만들어진 계라고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를 지키는 거. 거기에 절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서 이제 우리가 5계 중에 불살생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식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죽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의식을 의미하는 거고 마음, 영혼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동물만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냔 말이야. 우리가 먹는 야채 생명은 없나 거기에는? 똑같이 있어요. 이미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의식의 뭐 깊이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살생 계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오로지 해야 된다.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계들이 만들어졌느냐? 계를 받아야만이, 계를 내가 수지를 해야만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브레이크 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쪽 중앙으로만 갔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스승님이 중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좌측으로 가라.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계를 받기 전에는 가운데로 갈 때 무슨 생각이 있었나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근데 계를 받고 나서는 듣고 나서는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운데로 딱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지 말으라 그랬는데 우측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자기를 되돌림하는
돌이키면은 일단 멈춤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멈춤의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번뇌가 계속 돌죠. 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을 때는, 돌 때는 자기가 도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지해야 알아. 아, 정지하는 순간 내가 돌고 있었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계속해서 평생을 처음부터 달리던 사람, 차 안에만 있던 사람은 자기가 달리는 줄 알아 몰라? 몰라요. 그 운전대에서 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하면 달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운전대, 차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상황이잖아. 그 순간이잖아요. 그 상황을 인지시켜주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 작용. 그 기본 토대가 되는 게 계예요. 그러니까 계를 수지하기 위한, 계를 위한 계를 지키면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안 지키는 것보다는 있지만. 깨달음으로 궁극적으로 가지는 못해. 계를 위한, 계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초발심자경문에 보면은 선지, 지범계, 차 이렇게 돼 있죠. 선지, 착할 선이야. 근데 바르게 이제 제대로 이런 뜻으로 해야 되겠지. 보통 우리가 착할 선자인데 알지자고 선지, 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지, 범, 계, 차. 지하고 범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범하고 뭐 파한다든지 닫고 열고 개차.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알아? 선, 바르게, 제대로 알아라는 거야. 그 제대로 한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알면 아는 거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개에 맞게. 응? 개에 맞게. 개에 맞게? 네. 개를 개를 어떤 때는 지키고 유지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걸 범하는 거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위반하는 거를 개에 맞게 위반하는 게 있어? 그냥 위반하지. 그렇지. 위반하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르게 안다. 알면 아는 건데 바르게 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여기 바르지 되돌아. 않게 살았으니까 바르게 한다. 아니, 바르지 않았으니까 바르다는 걸 알게 되겠지. 아니 내가 만약에 무엇을 안다 했을 네, 때 네. 무엇을 이걸 알았네 네, 그걸 그랬을 때 배워서 알았지. 경험에서. 그냥 아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는 작용이 있는데 제대로 안다, 바르게 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려면 어떤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바르게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른 거와 안 바른 거를 정말 내가 다 알아야 바르고 경험해 봐야 바른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생각의 논리고 나의 의식을 경험을 돌이키지는 못한 거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착한 일을 한다. 그 착한 일을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지? 이렇게 돌이키어서 나온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제 말을 내가 한 말을 듣고 논리로 따져서 한 말이지. 그럼 어떤 정해진 바가 있어야지 거기에 기준에서 이게 바르고 안 바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 그렇지. 그것도 논리야. 지금 답변하는 게 제 네. 말을 가지고 네. 자기가 착한 일을 해놓고 나면 생각. 착한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해 자기 놓았기 딴에는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할 때.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누가 인정을 해주면 착한 일을 했구나. 기준이 네. 누가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그렇죠. 남이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해서 선지할 때 그렇지. 선지지 범계차 이렇게 할 때 네. 선지 바르게 개를 범하고 열고 닫고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 이때 선지 형태가 남들이 너 그래 바르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래도 바르게 안다라고 이제 내가 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 그것도 논리예요. 논리 말고 내가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야.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아는 작용을 좀 제대로 아는 작용.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면 그걸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어떤 걸 알 때. 그러니까 하게 되면 알게 되지. 실수를 하게 되면 알게 된다. 그렇죠. 이게 아니구나라고 경험했을 때 실수. 제가 아는 것 중에 정말 제대로 아는 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제대로 아는 게 뭔지. 맞다, 맞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기준 얘기 나왔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요거의 기준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기준에 안 맞으면 미달되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 기준. 내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렇지. 내 기준을 놓고. 내 기준. 그 기준이 그 기준에 비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알면 그렇지. 잘 알았다. 잘하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럼 그 기준, 그 방법론이 뭐냐? 이거. 그건 나지. 나 나를 정체성 대상으로. 자체라고? 그렇죠. 나의 기준이라고? 네. 아직 껍데기를 못 벗었는데.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맞아. 그게 잘 유도를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네. 뭐 하네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알지자하고 그죠? 요 지혜 지자는 다른 거야. 네, 틀리지. 밝히는 거야, 이 지혜 지자는. 이 알지자. 그러니까 안다고는 하는데 네. 우리가 이거는 지혜롭게 바르게 알았다, 좀 잘못 알았다가 속해 있죠, 여기에는. 네. 근데 여기 지혜 지자로 같은 지자인데 이 지혜 지자가 되면 지혜롭게. 이거는 무조건 네. 바르게 아는 걸 의미하죠. 네. 요 밑에 이거 밝히면 태양을 빛을 들어가지 않으면 밝혀내지 않으면 요거는 바르게 할 그냥 수도 안다. 있고 그냥. 그렇지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그렇지, 있는 걸 그렇지, 그렇지, 같이 그렇지. 포함을 해. 이 그렇지. 지자는. 네, 그렇지. 근데 지혜라는 거는 이렇게 밝혀놓으면 네. 이거는 잘못 아는 건 없죠. 그렇지. 제대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야 선지. 그래서 여기에 착할 선자가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착할 선자가 선지 지범계차 이렇게 돼서 그럼 요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범했을 때 범하고 범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그렇지. 범해 이제 내가 걔를 범했어. 그렇지, 하지 말으라 범해. 그랬는데 그렇지. 범했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그걸 내가 범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알죠. 알았는데 뭐가 개입하죠 거기에? 생각? 그렇지. 생각이 개입해. 네. 무슨 생각? 알았다는 생각이 개입하지. 아니지. 알았다는 생각을 개입하는 게 아니지. 이미 알은 거고 그거는. 네. 내 잘못했다는 기준에 생각.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네. 뭐가 개입했냐면 맞다라는 네. 그렇지. 그렇지, 내 그렇지. 맞다 안 네, 맞다가 그렇지. 들어갔어. 네, 맞다라는 그러면 그 맞다 안 맞다가 누구 기준이야? 내 내 기준이 그게 나 기준이에요. 네. 예. 나 기준. 그러니까는 지범계차 걔를 범하고 열고 닫고 유지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그 나- 기준이 나를 내 합리화시켜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나도 네. 달리. 그 선자다 이 말이야 나는 여기. 착한 선자가 네, 선지의 의미가 예를 들면 육식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육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자기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먹으라 그랬다고요? 육식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진 않지 않아요? 대승경정전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열반경 무슨 경이지? 하여튼 대승경정 쪽에 가면 중국을 통해서 나온 대승경정 쪽에 가면 육식을 하는 제자는 수행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아예 딱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그건 대승경중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그 중국의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 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초기 경전 쪽에는 가능하면은 삼가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이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식을 하지 말라고
개를 받았는데 육식을 하게 됐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오정육이나 예외 조건이 있잖아요. 뭐 몸에 병이 있을 땐 약으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내가 보지 않는 데서 잡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 또는 그냥 자연사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돼 있고, 그런 예외 조건이나 기타 그렇게 내가 개를 범하게 된 상황을 나를 기준해서 내가 합리화시켰느냐 안 했느냐는 조금만 돌이키면 내가 알 수 있죠.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선지 지범개차 하라 하는 그 초발심 자격문의 이야기가, 그거는 알 수 있잖아. 내가 조금만 나를 딱 돌이키면, 양심이니까 정말 병들어서 약으로 고기를 먹는지, 아니면 왠지 땡겨서 먹고 싶어서 맛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습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채식동물이 아니잖아. 다 인이 배겨 있다고. 그거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그 솔직함을 가지고 하질 않고 합리화시켰느냐 안 했느냐를 바르게 착하게, 예를 들면 알아서 개를 범하고 유지하고 열고 닫고를 하라,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가 갖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아까 이제 그 알아차림, 내가 그런 스님, 그게 이제 10년 전에 스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스님한테 가면은 그 스님은 뭐라고 그래야 돼? 품성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성격이 강하게 내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뭉개서 들어가면 그때는 내 성격을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라도 얼마라도 주는 성격.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하는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삼존불 조각상 나무로 조각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스님들을 소개해달라는 거지. 근데 처사님은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았으니 몰랐는데, 스님은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좋은데, 내가 뭐라고 할래도 겁이 나는 게, 그 동생이 조폭이에요. 형이 저 경제도 조폭이니까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형이 저를 뺏은 저를 자기가 갖게 됐다는 거야. 그 저를 어떻게 갖게 됐냐니까 뺏었다는 거예요. 큰 저를.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어떻게 확 못하겠는 거, 잘못했다가 또 조폭 보낼까봐. 요새는 그럴 수 없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님을 그 분은 인지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지금 스님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다르잖아. 업장도 다르고 뭐 깨달음의 어떤 수행의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그래야 그도 바르게 판단을 해요. 아니구나. 10년 전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변해 있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그것을 어떤 형태든 그분한테 나오는 대로 그대로 감정을 뱉으면서 알아차림하고 뭐 욕 같은 걸 해도 되고, 앉혀놓고 똑같이 머리 깎은 중이라 그러면 수행자로서 당신 뭐 했어? 오히려 딱 그렇게 들이대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중물을 먹었다면 그게 더 큰 충격으로 왔죠. 욕 먹는 것보다. 그렇죠? 공부적으로 아예 딱 해서 이런 상황에 10년이 흘러서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내가 볼 때 스님 똑같은데 난 이렇게 변해왔고. 내가 변한 게 없다 소리를 했거든요. 안 지켜놓고. 스님 얘나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딱 그랬어. 그렇게 해서 그거 빨리 좀 끊으세요. 내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내 안에서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말하고 싶은 건 다 해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못하는 것도 그 두려움이거든. 처사님이 있으니까 못했지. 그런 것도 따지지 마세요. 이제 왜냐면 나중에 올라오니까 하게 되더라고, 처사님이 있던 말도. 왜냐면 일반 처사들도 어차피 알을 건 알아야 돼요. 스님의 모습이라든지 스님의 관계,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스님이라는 허울을 쓰고 다니는 사람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들의 스님 간의 흐름 속에서 아 스님들은 요렇게밖에 안 흘러가는구나라고 그 정도 모습만 봤다면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도 얼마든지 그 처사가 있어도 얼굴이 화끈하게 탁 본질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한까지 안 끊었냐 그런 식으로 네, 강하게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감정, 찌끄기, 업장이 남게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지금 그렇게 마음에서 할 걸 말 걸 고민한 것처럼 계속 여기 업장으로 남아있는다. 근데 불편하잖아. 불교는 뭐예요? 즉시 그 순간순간 해탈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뱉어서 해탈된다? 그러면 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유지 않고 뱉어버리면 그건 업이 돼요. 왜?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을 집으려고 하는데 방화 장갑을 끼지 않고 불을 잡은 거와 똑같아. 알아차림을 하면 방화 장갑 화상을 입질 않아. 그리고 불을 관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유지가 안 되면 바로 돼버려. 내가 일으킨 나의 화에 의해서. 그래서 업장이 쌓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화용 장갑을 끼고 마음껏 불을 써먹으세요. 관리하고. 한번 전화 오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조금 응원군이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가서 아주 더 확실하게 아주 부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 다음 분. 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그 통친회에서 시제가 있을 때 하룻밤 자면서 이제 그 부딪히는 게 굉장히 그게 마음이 굉장히 거스름이 많이 오더라고요. 올라오는 마음이 많고 그 할머니들 허신소리 또 오고 그냥 여러 사람이 왕 똑같은 소리하고 서둘러대는데 진짜 화가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뭐 그냥 한쪽에서 그냥 설거지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일을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몸이 이제 힘이 들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 시제가 또 있어서 갔다 오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막 올라오는 게 네. 몸이 가까이 대죠.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짜증하고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막 올라오니까는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짜증이 올라오죠. 경로당 청소도 안 돼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했고 전에가 하면서도 화가 들었는데 아침에 새벽까지 뛰어가서 그거 하려니까 막 짜증이 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투덜거리고 하는데 또 알아차림을 한다고 내가 이런 것도 못 참으면서 그리고 이제 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게 계속 그런 속에서 몸이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판단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알아차림을 이제 돌리세요. 이제 돌리시면 돼요. 저를 향해서. 네, 거기서 보시고. 붙들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알아차림한 생각. 내가 알아차림을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또 자책을 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구나를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네. 모포를 탁 치면 뭐가 일어난다고? 먼지가 일어나는 거야. 그 자리에 또. 먼지가 일어났는데 네. 이렇게 비유하면은 알아는 잘 들어. 알아는 잘 듣는데 현실에서 그 경계에 부딪히면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스님이 했던 말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하고
많은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하고 업장이 깊게 붙어 있다고. 먼지가, 두꺼운 먼지가 스며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웬만큼 털어서는 저 깊이 있는 먼지가 잘 안 올라왔을 뿐이야, 그동안. 네. 근데 나하고 깊이 있고 동서지간이고 뭐 어쩌고 이러면 친척지간이 그러면 뭐 깊잖아요. 인간관계, 관계가. 그러면은 업장이 부정적인 의식이 깊게 들어가. 내 안에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경계가 만난 거지. 이게 그 경계야, 이 멍둥이가. 그게 탁 모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먼지가 팍 올라오니까 그 전에 올라왔던 먼지는 이게 가벼우니까 살짝 올라오니까 요거? 이렇게 싹싹 해결했는데 네. 저 밑에 있던 좀 무거운 먼지가 퍽 올라온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거 올라왔네? 이 생각을 못하고 그 먼지를 탁 붙들은 거지.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스님이 법문하는 거든 경전을 통해든 어떤 가르침을 듣든 그 상황을 애우고 이해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 즉시 자기의 생각, 의식을 돌이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공간이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순간에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그걸 자기를 돌이키니까 어디로 갔어? 시간이. 그렇지.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시간으로 갔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부딪힌 거죠. 공존하게 된 거지. 네, 한꺼번에 있는 예. 한꺼번에. 그 여러분은 그런 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법사 스님이나 스승님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을 계속 타임머신에다가 거. 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야. 그게 말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야. 그게 손가락이에요. 그게. 손가락을 보면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이게 타임머신이야. 그럼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 그 가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 수행. 또 놓쳤잖아. 여러분의 의식을 그때 의식을 돌이킴하는 거야. 돌이킴하는 거. 제가 이렇게 비유 들고 하는 말은요. 다 여러분의 의식이 그렇게 작용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애울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을 이해하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전부. 제가 하는 말은. 건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로 가면 돼. 어디로 가? 그 당시 그렇지. 누가 경험했던. 내가 여러분의 의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면 시공이 초월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이 진공이라는 반야신경에는 공즉 공이고 뭐라 그래? 시세. 네, 그죠? 물질 공은 뭐 마음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이런 걸로 합시다. 그죠? 공이 곧 색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마음이 물질이 될 수 있나? 그렇죠. 그렇게 의문이 생기죠. 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네. 공이 곧 색이야, 물질이야. 그걸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믿어. 빨리 믿으려고 해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건 생각이고 믿으려고 해보라니까. 믿으려고.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공이 이게 빈 거야. 이게 빈 거야. 어떻게 본인이 색이지? 그런 생각. 공에다가 물질을 채우잖아요. 그거는 의심하는 거고. 내 말을 믿으라고. 공에다가 물질을 채우잖아요. 공에다가 물질을 채운다고. 네. 아니 내 말을 믿으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네. 응? 부처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고요 그냥. 자, 이게 비었다고, 이게 없다고. 이 말을 믿어. 이게 없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이게 없다고. 뭔가 찾으려고 하지. 있는데 있는 게 없다. 있는데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지금 돌이켜말하는 그러니까 얘기야, 내 내 말은. 의식이 찾으려고 하지. 뭘 찾으려고 해? 네. 없다. 이거 있잖아. 물질인데, 이게 없다고, 비었다고, 이거. 이거 없는 거라고.
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으라고. 못 믿겠다고 그래. 못 믿겠다고. 그렇지. 어쨌든 있는데 근데 못 없다고. 믿겠다 그래. 그렇죠. 그런 거 본인들이 지금 그치. 경험한 거 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네. 어떤 거든지 좋아. 그 자기 얘기잖아.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로 이제 스님 말을 완전히 믿는 거야. 부처님 말을 완전히 믿는다면 내 인식이 되잖아. 있다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처님이 없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난 그 말을 완전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100%.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딱 인식한 거를 응. 없애려고 여기서 막 할까 안 할까? 하지. 해야죠. 응, 움직이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했냐고 아까 내가 물어본 건데 네. 없애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나는 헤맨 건 아니고. 헤맨 건 아니고. 응. 아니 있는데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뭐지? 믿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자꾸 논리로 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머리에서 그렇게 온 거고 그렇지. 네. 그거는 이미 뭐냐면 100%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 그렇지 말을. 못 믿지. 네. 그렇지. 그냥 100% 이건 부처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된다고 건성으로 한다면 그렇지. 그냥 한다면 건성으로 믿는다. 자기가 인지된 이 물질을 부정을 하던가 뭔 짓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렇지. 네. 지우려고 했어요. 네. 그렇지 지우려고 애쓰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얘가. 그렇지. 네. 예. 의식을 한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건 아직 믿음의 강도가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내가 따져봐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래 맞아 이거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절대적인 맹종을 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의식을 얼만큼 어떤 깊이만큼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느냐 알아차림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절대적인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가 보는 이 의식작용을 내가 부정을 이 안에서는 시킬 거라고. 내가 보이는 건 뭐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없는 것처럼 한번 인식해보자. 없는 것처럼 인식해보자 막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 거기 내 안에서 의식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절대적인 예를 들면 믿음이 있다면 의식에서 내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거기 전까지인 사람은 아까 같이 저 말이 뭘까? 왜 있는데 없다고 한 걸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의식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수준을 이제 아까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무엇인가를 들으면 뭐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렇게 뭐 들으면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잖아. 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의 이미지를 떠올린 거죠. 근데 그 공이 바로 물질이다,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고. 근데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물질이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은 빈 거야, 없는 거야. 또 즉시 딱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의식이 이 공으로 갔다가 다시 색으로 갔다가 다시 색에서 공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의식이 반복하겠죠. 그렇죠. 계속 공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는. 우리는 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없으면 인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의식에서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게 유식에서 우리를 경험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유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다 그러면 공으로 갔다가 색이다 그러면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로 갔다가 물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공으로 갔다가 이걸 계속 이 의식이 몇 번을 반복했다고 생각 한번 해봐. 유추를 한번 해봐. 이 머리에서 뭐가 일어날까? 혼란이 일어나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생각 안 모르겠다 해. 이거 말이지. 그렇지. 에이, 모르겠다 이거 말이지. 이제 피곤하니까 왔다 갔다를 얘가 안 하지. 이제. 안 해. 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멘붕한다. 요새 말로 멘붕, 멘탈 붕괴. 판단력이 내려놔진다. 그러면 그때는 판단력이 내려놔지니까 사량 분별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량 분별이 안 되는 걸 나중에 사량 분별을 다시 하죠. 판단을 하죠. 그 판단한 게 뭐냐면 여기서 관심이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 이걸 계속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멘탈 붕괴가 와버리니까 바로 마음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꺼버려요. 끊어버려. 네, 떠나버려. 의식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금강경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진짜 공이라는 거예요. 진공. 공이라고, 공이면 공이지, 진공이라는 게 저 어딨어. 그죠? 예를 들면, 원조 보쌈 할매집. 그냥 보쌈. 원조 보쌈 할매 뭐 이런 거 있어. 맞아요. 그럼 그 옆에다 나중에 뭐가 생겨? 진짜 원조 보쌈집 이게 나와요. 그리고 다음엔 또 원래 진짜 공이면은 공이지 없는 건데 거기에 진짜 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들이 하는 말 중에 진공 그 다음 묘가 나와? 진공하면 또 대꾸가 나오잖아. 묘유. 진공하고 바로 묘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한 문장으로 쓰는 거야. 한 단어로. 그럼 이거 둘이는 같이 붙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공이면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건 둘이 합성어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쓰죠. 우리말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끄트머리. 끝? 머리. 끝은 뭐야? 끝이란 뜻이야. 끝. 머리. end, finish, 끝났다는 뜻이야. 네. 근데 머리, 이건 스타트란 뜻이에요. 네. 맞아. 이게 끝과 그러니까 finish와 스타트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현상으로는 그렇죠. 말이 안 맞죠.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끄트머리란 말을 써요. 너는 왜 끄트머리 가서 그러냐? 그죠? 네. 이 말의 구조와 진공묘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안 되지. 공했는데 공하던 것도 진짜 공했대. 근데 뭐가 있대. 그러면 그 진짜 공한 거야? 아니야? 공한 거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는 현상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다. 없는 거지. 그렇지. 현상은 없. 현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맞아. 물리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보자면 이게 없으라면 없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까 내가 말했던 무슨 구조하고 똑같아? 의식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무엇을 유도하고자 한 말이에요 이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실질적으로 그걸 유도시키는 소스예요. 이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진공묘이라고. 그러니까 시명, 법상, 시명, 선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금강경에. 공도 부족해가지고 진짜 공하다고 해놓고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있어? 묘하게. 묘하게 있대.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말이야 방구야 누구 말 못하나. 없는 건 그냥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건데 없는 것도 진짜 없는 거고 참으로 없는 거고 있는데 어색하잖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묘하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공묘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의식의 작용. 의식의 작용.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의식이? 놓아지는요. 그렇지. 의식 밖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 의식 밖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원리가. 제가 전에 많이 비유를 했던 게 비행기가 뜨려면 이건 땅이잖아. 땅이고 이건 허공이고 비행기가 나르는 곳은 어디예요? 허공을 나르는 걸 비행기라고 그러지 땅을 가는 거를 차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 비행기가 허공을 나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땅이 필요해. 땅을 열심히 달래. 달려야 돼. 그래서 허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우리가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그 탐진치 삼독, 그게 땅이, 예를 들면 땅이야. 이걸 딛고 그걸 여인 상태, 여기 허공은 땅이 없잖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거 탐진치는 나쁜 거니까는 이거는 없어야 돼. 그러면 영영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 이 육신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육적이라면, 6개의 도둑놈이라면, 그리고 고름덩이 정말 버려야 될 그런 존재, 오로지 그런 존재라면 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죠?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를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야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생각 밖을 경험하려면 열심히 최대한 극한의 생각을,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시킨 게 뭐냐니까 그게 화두야. 그래서 화두를 틀고 앉으면 물리적으로 오는 기본적인 병이 뭐다? 상기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독하게 알았지. 상기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화두를 안 한다? 비행기 뜰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상기병이 뭐죠, 근데? 네? 상기병이 뭐죠? 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뭐 두드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 착란증도 오고 막 다 그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와요. 물리적으로. 팍 왔었어요. 얼굴까지 다. 왜냐면 한 가지 이목구, 예를 들면 잠잘 때도 뭐 여여하게 이목구를 화두를 성성하게 하라 그러잖아. 그 정도로 하라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의식은 집중도가 오래 있질 않아요. 잠깐 집중하고 놔지고 잠깐 집중하고 놔지고 이러는 거야. 그것을 거의 부정하는 말이야. 화두를 계속 틀고 있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의식으로 계속 한 점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럼 피곤하고 기를 계속 이 머리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 산소가 뭐 공급해? 그러니까 기가 쏠려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다 이 말이죠. 계속 다시 섭박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기병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고안한 게 화두 공안법이다 이 말이야. 어차피 인간은 보니까 육근 육경 육식 작용밖에 없더라. 오로지 판단하고 생각밖에 안 하더라. 그 생각만 그러면 주구장창 한번 해봐라 끝까지. 그러면 나중에 병이 걸려 죽든지 그 병을 극복해서 하든지 생각 밖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수행법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빠르다는 거야. 왜 빠르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사량, 분별, 이작용이 정체성이에요. 이 집밖에 안 해. 이것밖에.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까 그 제일 잘하는 걸로 해봐 한 게 화두공안 수행법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 금강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금강경이 다음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끝낼 수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이것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금강경 책으로 들어갑시다. 책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 29부터 들어갑시다. 네, 131쪽인가요? 131쪽.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수보리 야규인은 열애 양내 야거야 남자기산이라. 네, 수보리 양내 약거 약자 야과 저번주 했죠? 네. 지금 요거를 읽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좀 어떤 다른 느낌이 납니까? 어때요? 뭐 별로 모르겠습니까? 진공유의가 생각이 나요. 진경묘가 생각나요? 네. 네.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진짜 뭐가 앉는다, 온다, 간다. 이 의미가 뭘까? 뭐 예전에 저번에는 그렇게 의문이 발생이 됐다면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떠오르고 다른 뭐가 또 작용이 됐다든지 뭐가 있죠. 네네.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30분 수보리 약 선남자,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이 삼천대천세계를 세이미진 어이운하시 미진중, 그 미진중이라는 것은 그 미진 자체 모여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영이다부 무슨 말이에요?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지고 먼지를 만든다면 내 생각에 어떠하느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답을 다 예상할 수 있죠. 수보리연 심다세존, 심의만 싸움. 아주 심하게 많습니다. 많아도 얼만큼 많다고? 심하게. 네, 심하게 많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답변을 하면은 이게 하이고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자고. 어떤 이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 갈았다 이 말이야. 갈쇠란 말이야 이게.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버렸어. 이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부처님이 삼천대천 세계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뭐 할 때 많이 썼죠? 무엇을 이야기할 때? 많다는 공덕의 양을 퀄리티를 얘기할 때 삼천대천 세계를 많이 썼죠. 그 삼천대천 세계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부처님은 익숙한 용어를 주로 쓰죠? 네. 예. 특별한 용어를 자꾸 가져오지 나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새로운 걸 또 갖다 대면 홀라서 그거 생각하면 생각하면 그렇죠. 예. 거기에 또 붙들리죠. 네. 예. 그렇다고 근데 그 붙들리는 거는 새로운 용어가 오면 새로 와서 붙들리고 계속 익숙하게 쓴 용어는 익숙해서 붙들리고. 그러니까 붙들리는 의식의 특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갈았다 이 말이야. 쇠이 미진 갈아가지고 아주 미세한 이제 이 산스크리트 번본에는 아주 태워서 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구마라집은 갈았다 그랬어요. 근데 구마라집은 왜 갈았다라는 비유를 쓸까요? 썼을까? 한번 추론해 봅시다. 그 미세한 먼지를 또 갈면 또 얼마나 또 미세할. 이게 일반인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내용이잖아. 네. 그러면 그 용어를 비유를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거, 경험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부처님도 그러잖아.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러고 근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간다. 가는 게 일반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뭐 가는 게 뭐가 있죠? 옛날에? 맷돌로 많이 갈았잖아요. 맷돌. 맷돌을 엄청 많이 익숙하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곧 이 비유를 놓고 보더라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 실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한 내용으로. 그렇지. 실상의 경험을 자꾸 유도시키는 말이 여기에서 이 쇠자 하나 쓰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안 짓거든. 익숙하게 봤던 맷돌은 집에마다 다 있고 수시로 갈죠. 국 끓여 먹을래도 갈고. 그죠? 익숙한 거예요. 삶 속에서. 누구나. 그죠? 주방기구다 이 말이야. 네. 그걸 가지고 딱 비유를 한 거예요. 갈아서. 번보는 산스크리트어보는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이야. 태워가지고 아야. 태웠다는 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근데 그거를 구마라집은 과감하게 무슨 변화 시킨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아닌 물리적 변화의 비유를 쓴 거예요. 과감하지. 과감한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 자기가. 그리고 막 말도 반대로 하고 답변도 반대로 하고
그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우리가 보면 폐기지만 구마라 집의 폐기지만 그게 폐기 갖고 되겠어요? 그죠?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자기가 꿰뚫었다든지 깨달았다라는 그 자신감이라든지 그 상태가 안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삼천대천세계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이 중생들한테 금방 와닿지 않죠. 네. 그 금방 와닿지 않는 관념적인 것을 내 일상에서 배고플 때 녹두 부침 가를 때 두부 만들어 먹을 때 고춧가루 가를 때 익숙한 그 친근함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의식의 흐름을 그렇게 유도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시미진중 이 가루의 덩어리, 그것이 얼마나 많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영이다부 얼마나 많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 가루를 세보란 얘기예요? 세보지 말으란 얘기야? 셀 수 없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계시는 거. 아니, 셀 수는 없는데 네. 셀려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이승 저승 뭐 계속 쉰다 그러면 쓸 수는 있겠지만 시대가 죽겠죠. 아니, 갈아놓은 거. 갈아놔서 물질이 이렇게 미세한 분자가 됐을 거야. 그건 셀 수가 있지. 그렇지. 어쨌든 네. 인지는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의 상상인 삼천대천세계는 그게 갈든 안 갈든 할 수 없지. 그건. 그렇지.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일단은. 헤아릴 수 없지. 허상인 거고 그렇죠. 이 갈아서 만든 거는 실상. 어쨌든 실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허상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실상. 실상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자꾸 왜냐면 관념으로만 가니까, 관념에만 머무르고 생각 차원에만 머물러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허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비유예요, 이게. 이 세 이미지는. 수보리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하이고, 왜냐면 이렇게 원인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라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어를 그런 걸로 써보세요. 순접이라고 하나? 그리고. 약시 미진중 시류자, 불즉 불설 미진중. 만약에, 뭐라고요?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 곧 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예. 소이자하 불설 미진중, 즉비 미진중, 시명 미진중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것은 미진이고 미진의 덩어리, 미진중, 먼지, 아주 미세한 먼지의 모임 덩어리가 아닌 것이고, 이름이 그냥 말하기를 시명 먼지의 덩어리다,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답변한 거예요? 수보리가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질문한 것에 대한 의도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경험은 수보리가 지금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요? 네. 또 다른 분은? 해석이 아직 잘 안 돼서요.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어쨌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누구 말을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부처님 말씀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구 말을 한 거라고? 부처님 말. 부처님 말씀을 설명한 거야. 네. 그럼 부처님은 지금 수보리야 내 말을 부연 설명해라 하고 지금 앞에 그런 질문을 하거나 물어봤던 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자기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 본인 얘기를 하라고 한 거겠지? 네, 네. 질문할 때는 네. 통역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거기 설명만 했다. 예. 근데 부처님이 지금 말씀한 그 미진이라고 한 것에 대한 수보리는 바로 그냥 그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렸다는 얘기. 그러면 자기 의식이 흘러가고 진행됐던 거를 지금
경험을 못했죠. 못한 거죠. 네. 뭐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의 흐름을 이제 보자는 거지. 그것은 그냥 말이 미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먼저 냈던 이 금강경 책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이 247페이지에 보면은 주해가 있는데 주해에 이 주해를 뺐어야 되는데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이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용어가 산스크리트 용어가 제가 잘못 집어넣었어요. 파라마누 쌍자야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미진중이라는 것이 파라마누 쌍자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 원자, 분자의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모여 있다. 그거를 구마라집은 미진중으로 한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일합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일합상은 삔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의미는 같아. 그것도 원자 이런 미세한 가루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라는 의미는 같대요. 용어는 다른데 근데 내가 그 뒤에 여기 주해에 그것을 잘못 넣었어요. 산스크리트를. 그래서 그 주해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굳이 내가 안 넣어도 되는데 한번 넣었다가 뺀다는 게 교정 보면서 빼질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명 미진중으로 나갑시다. 시명 미진중 말이 먼지 덩어리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죠. 열의 소설 삼천대천 세계도 즉비 세계고 시명 세계이다. 이것도 말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하기를 그냥 세계. 그렇지 삼천대천 세계다. 그 앞에 것에 똑같은 논리구조를 부연 설명한 거에서 지나지 않죠. 하이고 약세계 시루자 만약에 요거는 하이고가 이제 원인 결과의 접속사가 돼요. 인과접속사가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루자 실제로 있다면 무엇인가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거라면 실존하는 거라면 실체가 있는 거라면은 즉시 일합상이다. 그것은 미진 가루가 된 거, 가루가 된 것의 덩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주론에 속해죠, 그죠? 단면론과 상주론을 할 때도 상주론에 속하는 거예요. 즉시 실체 갈고 갈릴 수 있는 실체가 있다라는 집착, 일합상 그런 것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라는 관념 그런 일합상이 되기 때문에 열애설 일합상은 즉비 일합상이고 시명 일합상이다. 수보리아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번부지인. 그래 여기 즉비 일합상 시명 일합상까지가 누가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보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부처님이 말한 거예요. 수보리를 부른 거죠. 수보리야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번부지인 탐착기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내용이 일합상이 뭐고 이런 거 지금 궁금해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전체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일합상이라는 것은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즉시 뭐라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야? 수보리가 하고 있어. 수보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되는 거를 말을 지금 열심히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었어? 수보리가 하고 있었던 거야. 즉시 불가설인 것을 너는 가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단범부 지인 단지 범부들은 탐착기 사안을 할 뿐이다.
탐착기사가 뭐야? 그 기사, 그 일, 그런 상황, 거기에만 탐착해 있다. 탐착해, 집착하고 탐착하고 의미가 어떻게 좀 다르죠? 네? 탐착. 욕심을 내는 게 탐착이라고 하죠. 집착, 그냥 집착됐다 할 때는. 집착할 때는 그것을 그것도 욕심이잖아. 착은 욕심이야. 집착은 욕심. 근데 이 앞에 탐자가 붙으면 뭔지 뭐가? 뭔가 좀 좋아한 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예. 더 끈끈하게. 집착하는데 더 아주 집착하는. 끈끈하게 집착한다. 뭐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이 탐을 하면 아까 스님 말했듯이 좋아한다. 그죠? 아예 집착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욕심. 더 더 욕심이 있는 거. 탐미한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의미, 탐한다 그럴 그치, 때는 탐한다 할 땐 좀 좋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착은 나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없애. 좀 없애야 될 건데 오히려 좋아. 집착하는 거를 탐하죠. 더 하지. 집착하는 것을 오히려 좀 좋아하는 형태가 탐착이야. 근데 담범부지인 범부들은 탐착 기사 이런 기자죠. 이게 지심이 대명사겠지? 기사 일 그런 일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탐하는 일. 차나 마시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그 일이 어떤 일이야? 여기서요. 삼천대천 세계 구도 가루를 만든 거에 대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상에 대한 집착. 그거에 대한 집착하는 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 거를 얘기하는 그렇죠. 이렇게 쭉 설명한 거. 수보리가 삼천대세에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미진으로 그렇죠. 갈아서 그 미진도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이야기에 탐착. 그렇지. 그런 설명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고 그 일. 그 일에 탐착합니다. 그 일도 지금 진행된 거죠. 바로 앞에 진행된 거죠. 누가 진행시킨 거야? 수고리가 수고리가. 수보리가 진행시킨 거야. 의식은 그렇게 작용만 한다. 일반인들은 단 범부지인은 일반인들은 아까 같이 그게 시명모식경이고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뭐 알고 또는 설명하고 그런 일에만 탐착한다. 현실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 2500년 전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님도 그런 것이고 우리 삶의 그대로 모습이에요. 우리 의식의 그렇네요.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지금 스님 지금 이 말했듯이 순간도 그래. 그렇지. 이거를 금강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스님처럼 돌이키지 못하면 이 금강경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 소용이 있어? 열심히 떠들어 먹는 데나 소용이 있지. 맞아요. 거기에만 관심 있다니까. 탐착 기사 거기에만 관심 있다고. 그런 일에만. 그런 일이 뭐야? 그죠? 그런 일에만 관심 있다고. 그렇게 의식이 작용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의식이 작용되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못 알아차린다 이 말이야. 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경험하지는 않고 그 경험한다는 게 뭐야? 그것을 보고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돌이키는 게 경험하는 거잖아. 나를 경험하는 거. 그건 안 하고 그렇게 쭉 설명한 그 말을 말에만 집착하는 그렇지. 말을 그게 원리가 뭐고요. 원래 삼천대천 세계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일합상에 걸린 것이고요. 요런 거에만 관심 있다고. 응? 그래 또 잘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맨 그런 새끼들만 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그런 일만 계속 그 당시 했던 단체가 있어.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지금도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흐름, 그런 형태가 뭐였냐고. 그게 부파불교, 그게 아비담마예요. 그 일만 한다니까 탐착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왔지 스님.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와가지고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박물관화 된 거예요. 쇼인도 불교가 된 거예요. 쇼인도 불교가. 거기서 부처님 위에 부처님이 나오지 못하고 야, 그 사자가 굉장히 큰 걸 의미하네. 그러면 이 사자가 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여시, 그러게. 여시나 이런 의미하고도 또 같이 작용돼요. 진행형, ing. 그러네. 그죠?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요즘 좀 신부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점 많이 느꼈습니다. 뭐 옳다와 그르고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부처님 열반 후에도 그래서 그게 부파불교가 나온 거고 아비담마가 나온 거고 논쟁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대승불교가 나온 거고 그 대승불교도 그 대안으로 나왔는데 결국 그 대승불교의 흐름이 또 이런 논쟁에 빠지고 그 형국을 구마라 집은 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한역하는 금강경을 통해서 양측을 다 힐책을 하고 제대로 부처님 본질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였지 않았느냐.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한 건데요. 네. 어저께 그 저도 모르게 진짜 깜짝 놀랐는데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1대1로. 네. 아주 그 20대 묘령이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몰라서 할 수도 있어. 나를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관심이 갔죠? 네, 이렇게 딱 눌러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진도 볼 수 있고 프로필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잖아요. 오, 근데 굉장히 이쁜 거예요. 자기 그렇게 또 올려놨어요. 그렇지, 네, 당연하지. 저렇게 좀 아주 이쁘게 이쁘게 올려놔. 다리 쫙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막 가슴 약간 보이게. 근데 그거에 넘어갔군. 넘어가가지고 네. 좀 있다가 대화를 또 하는 거지. 한 번 더 왔어요. 네. 어디 사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디 천사님 같은 사람을 저기 찾고 있다니까. 그런 거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대화를 나다가 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 얘가 이 정도면 얘가 이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물어봤어요. 사진에 있는 게 본인이 맞냐. 그러니까 퍼뜩 든 게 또 야, 나 얘 나이가 지금 이런 사회에 이런 정도면 이거라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얘를 진짜 교화를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올라왔고 시간 있으면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까지 만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이거 만나서 얘랑 교화를 시켜야 되나? 아니, 지금 그럼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서 좀 문자로 얘를 가르쳐야 되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차렸으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얘하고 대화를 몇 달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딸 같은 애한테. 그래서 만나자는 걸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조용할 때 만나자. 그렇게 내 문자 남겼는데 그거 지웠어요. 아이고. 땀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을 해도 부담도 못했어요. 그래요. 그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것을 이게 오픈한 게 또 참여한 건데 저한테도 그런 게 왔었어요. 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영업이에요. 이 영업이에요. 네. 영업인데 깜짝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가겠죠. 처사님 그런 생각 그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묘하게 나를 속여요. 교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면 스님들도 야 내가 어차피 중생 제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녀고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교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딱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맞습니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님은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알아차림의 순도 깊이가 되지 않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맞아 교화해야 되니까 만나야지. 지장보살님은 창녀라고 안 만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그렇게 작용하는 의식을 딱 알아차림하면 내가 저 여성을 성적으로 아직 보는 업장이 남아있구나는 네. 거를 거기서 알아차림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그것을 이 알아차림의 의식의 층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까 선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도 차원이지 내가 성욕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아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네. 진짜 네. 말씀하셨어요. 선지 지범계차 하라 하는 그 바로 하는 것이 그 알아차림의 깊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알아차림을 하면 거기서 나의 좀 닦이지 않은 업장들이 더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가 대화를 이렇게 해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 같이. 그러면서 계속 나를 본 거야.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런 게 아직 남아있구나. 예를 들면 남자니까 예쁜 여자한테 내가 호감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잖아. 그게 또 내가 아동 심리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또 알아차림을 하고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서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그때 내가 닦여. 그때. 그러면서 쟤를 더 나로부터 호감시키게 하는 멘트를 지금 문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까지 다 알아차림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나를 보면서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그 미세한 업장까지도 닦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처인 거예요. 그 여인네가 그 관계가 그렇게 해서 닦아놓고 나면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요. 그것을 뭐 억제하고 피하고 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그냥 보여버려요. 본질이.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프로필이 다 나가 있으니까 저는 스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심심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그 업장이 계속 남아있으면 나도 거기서 이제 유도하는 다른 답장의 글을 보내겠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뭐 만납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알아차림의 습관이 되고 이 순도가 깊어지면요. 그렇게가 안 돼요, 이게. 양심에서. 알아차림이 양심이에요. 그렇게 안 돼. 지금 우리 김 차사가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 네. 오픈하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양심이 알아차리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차림 습관만 되면 삶 속에서 내 의식이 알아차림 습관만 되면 세상 세파에 부딪혀 사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여 내가 습관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쏠릴 수 있죠. 업장에 쏠릴 수가 있잖아.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쏠리고 나도 알아차림이 바로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되면 그 다음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죠?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야. 처사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다는 생각이 그나마 있지 않으면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나는 그래도 당당하다는 게 이미 전제돼 벌써 아는 거야. 알아차리면 이렇게 양심을 살려내요. 무서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불자가. 이 수행을 하면 알아차림 수행이 내가 습관이 들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거칠 게 없어. 그래서 오탁 악세의 연꽃에 찬란한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야. 그 더러운 썩은 물에 뿌리를 담고 있어도 몸을 다 담고 있잖아. 그래도 자신 있게 연꽃을 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이 현상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맨날 가리고 자르고 벗어나야 되고 여의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개에 붙들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불교가 사바세계를 여의어서 살자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부처님도 성불했으면 바로 떴죠. 근데 다시 사바세계로 들어왔잖아요. 부처님이. 그 부처님 생애에서 다 보여줬잖아.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바세계를
여의고 떠나자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었다면 부처님 바로 떠나셨다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사바세계로. 거기를 45년 동안 해짓고 다니신 거예요. 사바를. 사바의 그 한문을 보면은요, 이 계집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를 즉 이 사바세계 예토가 불국 정토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 우리 불자도 수행자라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꽃을 필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꽃을 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꽃이 오탁에 뿌리를 담고 있어도 그게 썩질 않고 양분으로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원리가 뭔가를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지. 되니까 스님도 그 얘기하죠. 그런 톡이 왔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뭐 우리 불자는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피의식에 쇠뇌에 착각하고 있어요. 빠져 있어. 진화, 불성은 요 안에 있고, 번뇌, 오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감싸고 있다. 번뇌가. 오온이. 우리의 탐진치가. 이렇게 불성을, 우리의 진화를, 우리의 본성을 얘네가 두텁게 가리고 있다. 여기에 세뇌돼 있다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이상 불성은 힘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나의 진화를 합니까? 나약해. 이런 거에 아주 쪽도 못 쓰게 여기서 그냥 맨날 평생을 우리 불성, 우리 진화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처님을 이런 거에 쪽도 못 쓰는 여기에 붙어있는 불성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교리에 맞지도 않고 가르침에도 전혀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해. 우리의 불성은 우리의 진화를 우리의 육진이 번뇌가 오온이 두르고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다. 아, 그렇게 약해? 불성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불하고 언제 이 껍데기를 벗겨낼 거예요? 부처님 모독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보면. 그거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당당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한 거고. 이 번뇌 불성이 얘네는 힘을 못 쓰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한테는. 불성한테는. 본성한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미진만도 못해. 불성에 비하면, 우리의 본성에 비하면 번뇌 탐진치 오원의 작용은 미진만큼 작아요. 거기에 왜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지배를 당하고 사냐고.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몽상된 것 때문에.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불성이 번뇌에 가려져 있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성불하십시오.